지금부터 현 남북 관계를 진단하고 그 해법 모색과 개성공단의 현실적 재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과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의 공동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포럼의 공동 주체이신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김진양 이사장님의 인사 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바쁜 시간도 쪼개셔가지고 와주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남북관계가 교착 국면이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좀 확신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가지는 독특한 위상, 의미, 가치, 남북관계 속에서 그 특징적 가치들을 좀 살려야 되겠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개성공단 재개 해법들이 창의적으로 모색되는 것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직접 책임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직접 발표를 자청했습니다. 새로운 제안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제안들은 여하한 간에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된다라는 그건 좀 소명, 사명, 책임감까지 있습니다. 그 발표의 내용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동 주최해 주시는 남북물포럼의 김영윤 회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그 인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동 주최이신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회장님의 인사 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저도 멋진 얼굴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벗겠습니다. 예. 저보고 뭐 이렇게 벗으면은 영화배우 안머승기 좀 닮았다고 그러는. 어쨌든 제가 비말을 안 치기도록 절대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많이.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윤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참가를 해주셔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전 같으면은 많은 분들, 5, 60명, 7, 80명 이렇게 오신 데서 제가 딱 이야기를 하면은 폼도 잡고 그러는데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이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드시죠, 여러분? 저도 힘듭니다. 빨리 이 사태가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조찬을 하게 되면은 167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에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미역국 먹고 싶다 말이죠. 예,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시고. 이제 그런 분들을 모시지 못하니까 대단히 죄송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벌써 1년 전에 그 참가비를 내셨어요. 못 모시는 이 점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뵐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뵐 수 있는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화면을 보니까 저기 부산에 계시는 우리 박하 선생님, 박하 시인님이 지금 벌써 들어가셔가지고 폼을 딱 잡고 또 손을 한번 흔드시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읽어보면은 또 멀리서도 참가할 수 있는 또 해외에서까지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 잘 챙겨셔가지고 코로나19에 정말 유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형식은 세미나 형식의 공동 포럼이 되었습니다. 이 단체를 대표해서 우선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원재단이 거의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뭐 장비, 뭐 스텝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아주 사사하게 세세하게 다 신경을 써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점심 식사까지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서는 뭐 거의 무임승차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 발제를 맡아주신 분들 또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현준 박사님 아주 전문가의 입장에서 좋은 사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또 나머지 발제하시는 분 중에 우리 김진향 이사장님이 특별히 이제 자청해서 개성공단을 어떻게 하면 열 것인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그 평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대성공단을 열어야겠는데 그 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아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아주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떠나지 마시고 꼭 기회를 주시고 그보다도 또 중요한 우리 문경환 이사님께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산업의 변화 전망 거기에 남북협력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어요.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열심히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온라인에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 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는 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공동포럼의 사회이신 전현준 교수님께서 이후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 중요한 정말 순간에 또 중요한 회의에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스럽고 이런 기회를 주신 주최 측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좀 뭐 코로나 물론 이제 강의를 제가 이렇게 줌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물류 포럼이 주관했던 조찬 포럼의 형식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어색한 기분이 들기는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와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우선 그 주제 발표를 이제 하실 분을 먼저 좀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하실 김진양 이사장님을 먼저 모시고 발표를 듣고 그다음에 또 토론자가 다시 나와서 토론하고 이런 형식을 받겠습니다. 자, 김진양 이사장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먼저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토론자 또 나오시고 그렇게 같이 시작이요? 같이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럼 토론자 외롭잖아요. 예 토론자 먼저 김창현 교수님, 윤영조 통일비서관님 두 분 먼저 나오십시오. 네 발표에 앞서서 형식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시간이 일주제가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사장님께서 20분 정도 발표를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분 토론자께서는 한 7분 정도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우리 발표자이신 김진양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일주제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 좀 엄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언택트 시대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바뀔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북관계 또 좁게는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개성공단 문제를 풀 것인가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이사장님 글을 잠깐 봤더니 뭐 좋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아이디어 뱅크이긴 하지만 그래서 개성공단 활성화 문제도 이렇게 화상으로 회의도 하고 일테면 그다음에 원격적으로 뭐 작업 지시도 하고 하는 이런 획기적인 발상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른 그래서 항상 기회는 위기는 기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질병이 있은 이후로 역사가 정말 발전하고 변화했습니다. 그 대신 많은 인간의 희생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잘 어떻게 활용을 해서 정말 이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방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아마 발표자나 토론자께서 워낙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좋은 발표와 아이디어 제공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됐으므로 먼저 김진양 이사장께서 남북 정상 합의 이행과 개성공단 재개 프로세스라는 제목으로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참, 그리고 발표를 들으면서 무슨 지금 줌으로 들어와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좋은 아이디어나 또 질문 있으면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현장에 와 계신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별지를 나눠 드렸거든요. 그 별지에다가 간단하게 질문이라든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셔서 우리 관계자분들께 제출해 주시면은 발표 토론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11시부터 있을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대답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은 인사였기 때문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프로세스 창의적 해법을 오늘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개성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큰 해법이 될 수 있도록 뜻과 지혜들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해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가졌던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책상 위, 탁상 위에서 관념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현장 속에서 실천성을 담보할 때 창의적 해법이 나온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개성공단 다들 아십니다. 제재 때문에 안 되잖아. 제재 때문에 안 되잖아. 제재.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국의 반대 때문에 안 되잖아.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서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제재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죠. 왜냐? 개성공단을 14년간 해봤습니다. 진짜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를 알고 그 현장을 안다라면 제재와 무관하게 제재를 넘어서는 해법들은 무궁무진하다. 왜 애초에 우리가 개성공단을 했었던가? 그 가치를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본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다들 이미 수십여 차례 보셨겠죠. 여기가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저희들은 저곳에서 14년간 북측과 함께 생활하고 살부비고 웃고 울고 떠들고 했던 그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관념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들이 저곳에 있었습니다. 다친 지 4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 개성공단 전면중단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매일매일이 저는 정책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안다면 개성공단의 가치를 안다면 저 공단을 열지 못하고 있는 매일매일은 그 매일매일이 정책 실패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알기 때문에, 저 가치를 알기 때문에 평화의 가치, 경제의 가치, 안보의 가치,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까지 무엇보다도 남과 북의 6만의 노동자들이 함께 생활했던 그 역사성, 현장성을 안다라면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다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제재 그 핑계 삼아 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한미관계에 묶여서 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정책 실패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번 이 개성공단이 가지는 독특한 의미, 위상, 가치들을 아시지만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창의적 해법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클래식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평화의 구조적 제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즉 평화를 구조적으로 제도화하겠다라는 목표가 개성공단을 잉태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용적으로는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를 구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개성공단 그러면 그냥 공단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인식이 실패한다고 봅니다.
상투적 어구로서 약속된 합의로서 개성공단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서 만들고 했던 평화사업이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즉, 개성공단은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이었구나. 경제협력을 통해서 결국 평화를 만들고 싶어 했구나.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평화를 위한 경제는 역으로 경제를 위한 평화도 완벽히 성립되더라는 것들을 14년간 실증했죠. 또 다르게는 개성공단은 6.15 공동선언의 녹동자입니다. 6.15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의 녹동자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북측에게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북측의 인식입니다. 개성공단은 북측에게 우리 민족끼리 남과 북이 진짜 자주적으로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했던 첫 결실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그런 아주 독특한 위상으로서 북측에게 다가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인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북측은 개성공단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 평화를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들은 최전방의 6만의 군병력과 군시설, 군사 무기 체계들을 스스로 북측 후방으로 송악산 뒤쪽으로 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개성공단은 돈이 아니라 여하간 간의 평화를 제도하고 싶었던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미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시금 속 평화적 남북관계 상징입니다. 제가 얘기 쓰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현재의 개성공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27, 9.19 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북측은 개성공단을 어떻게 보는가? 남북관계가 있고 한미관계가 있습니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지금은 남측 정부가 한미관계 속에서 대북 정책의 독자적 자율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의 그 시금석 바로미터 평가의 척도를 남측은 개성공단을 열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열지 못하면 북측은 우리를 온전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대북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독특한 하나의 평가의 지점입니다. 개성공단도 제기하지 못하면서 무슨 그 어마어마한 수많은 4.27과 9.19의 합의들을 실천할 수 있겠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14년간 했었던 그것도 제기하지 못하면서 무슨 합의들을 실천할 수 있겠어? 이것이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북측의 우리 남측 당국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거 제기하지 못하면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6.15를, 진짜 14를, 4.27과 9.19를 진짜 실천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첫 입구에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구론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도외시하고 남북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6.15 공동선언의 녹동자이기 때문입니다. 북측은 6.15 시대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6.15 시대, 6.15 선언 계속 이야기했죠. 그것은 6.15가 가지는 북측에게 6.15가 가지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북측의 통일 전략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그들은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조국 통일 10대 강의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북측은 통일 전략 다른 거 없다. 6.15 중에 다 있다. 6.15 합의 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합의들이죠. 개성공단은 그 옥동자입니다. 이것을 재개하는 문제가 단순한 개성에 있는 공단 하나를 재개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평화시대를 여는 이 교착 국면을 여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 바로 개성공단 재개 가지는 의미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인식의 공유로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 또 다르게 누군가는 개성공단 평화경제 상징이라고 합니다. 평화경제 상징입니다. 평화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합시다. 통일로 광복을 완성합시다. 평화경제로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고 평화경제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 것입니다. 분단을 극복할 때 비로소 광복이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9.19 선언 1주년에 저음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경제 관련 발언들을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화경제는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의 과업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평화경제, 남북경협, 핵심에는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는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고 평화경제를 구축하는 이 과정은 한반도의 문제를 넘어서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세계사의 새 질서를 만드는 과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그게 눈에 보입니다. 전 세계 현재의 미소 내지는 미중 간의 엄청난 이 갈등의 구조는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 갈등의 핵심은 북미 간 갈등입니다. 북측을 빌미로 미중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갈등이 사실은 동북아 동아시아의 갈등이죠. 전 세계 가장 엄청난 화약고입니다. 남북이 평화경제를 만들 수 있다라면 동북아의 평화도 담보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단순하게 개성 땅에 있는 그 공단 하나 재개하는 것이 단순한 공단의 재개가 아니라 실질적인 냉전짓을 해체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다는 측면 속에서 대통령은 아마 저렇게 발언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공단 재개가 가지는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절박한 심정으로 남북관계 복원뿐만 아니라 평화경제 내지는 동아시아 동북아 세계사의 실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절박한 심정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관념 속에서 책상 위에서 안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하간에 모든 해법을 동원해서 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화와 번영, 국민 행복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평화경제 발언을 한번 봤습니다. 또 다른 독특한 의미로서 한번 개성공단이 가지는 의미 중에 말입니다.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의 합의였던 6.15, 14, 4.27, 9.19 이 역사적인 4대 합의에 개성공단 관련된 합의들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개성공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사항에서는 최초로 남과 북은 경협을 통해서 민족 경제를 균형제로 발전시키자고 얘기했습니다. 14선언에서는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빠른 시간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자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2008년 1월에 2단계 250만 평 착공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6.15 14를 2008년 새로운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는 6.15 14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죠. 약속에 대한 약속을 깬 겁니다, 사실. 사실 파무님 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합의했었죠. 그리고 9.19 평양선언에는 우선 조건이 마련된 데 따라서 개성공단, 금강강간 사업 우선 정상화자 합의했죠. 왜 이 개성공단을 이 역사적인 4대 합의에 다 담았을 것인가? 를 다시 한번 그 위상을 볼 필요가 있겠다. 나아가서 북측은 2019년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강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라고 표명했죠.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겠죠. 이 역사성을 담보한 게 바로 개성공단인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안보리 제재와 관련된 개성공단 문제들은 사실은 클래식하게 안보리 제재와 개성공단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본 겁니다. 금융활동 제재 문제, 우리는 개성공단이 못 들어간다는 문제죠. 사실 뭐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두 번째, 대량연금, 벌크 캐시 금지 문제, 북측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지는 임금이 과연 대량 살상 무기로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촉의 범위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북측산 섬유의 공급 판매 이전 금지. 개성공단 같은 경우 65%의 기업이 의류 봉제 기업입니다. 그 반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원산지는 사실은 웨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100% 남측의 원부자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북측은 단순히 임가공을 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맞습니다. 여하간 이것도 안 된다라면 넘어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산업용광기, 운송수단 이런 문제들, 그리고 에너지 공급 문제, 정제유, 가스 이런 부분들 사실은 대량살상 무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공단 운영 관련된 북측 노동자들 출퇴근용 버스, 경유, 휘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아주 엄격하게 무조건 북측으로 들어가서 안 돼라는 것들이 진짜 강한 제재라면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안보리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목적입니다만은 지금은 매우 남발되고 있죠. 개성공단은 애초부터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재개,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궤에 있다라는 정도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개성공단 재개 장기적 해법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장기적 해법은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개성공단 설립 취지, 즉 평화를 위한 경제 협력이었다는 것, 평화가 진짜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해법은 공단 운영의 새로운 방식을 채택해 보자는 겁니다. 공단 운영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기존 공단 운영은 말입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났습니다. 100%의 원부자재가 남측에서 들어가서 제품의 100%가 남측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 여러 많은 제재와 충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개성공단 새로운 운영의 방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100%의 원부자재를 북측에서 공급받고 만들어진 제품들을 북측의 내수시장에 따라버리자. 이것은 개성공업지구 법상 북측의 원부자재를 활용해서 북측 내부의 공급도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성공단은 남측의 임가공단지였습니다. 새로운 해법은 북측의 임가공단지로서 개성공단을 활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개성공단에는 남측의 기업 법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법리적으로 북측의 법인입니다. 북측에 등록되어 있는 개성공업지구 법상 북측의 법인입니다. 북측의 법인에서 북측의 원부자재를 가지고 그 모든 제품들을 북측에 풀겠다는 겁니다. 다만 인적 교류만 있습니다. 남측의 사장님들, 법인장님들, 기술자들이 함께 북측의 노동자들과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합니다. 북측의 원부자재를 가지고 북측의 내수에 깔자.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같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협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절차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재개선은 남북협의, 운영방식 협의, 그리고 개성공단 미래비전 선포인데요. 선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공단을 재개하겠다는 선언은 제 주변이 아닙니다. 저는 통일부 장관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2월 10일 날 우리 통일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설 명절 연휴날 공단 전면을 선언했습니다. 그 해법은 다시 통일부 장관이 재개를 선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재개의 국민적 공감대 명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저는 단순합니다. 6.15 14를 개성하자. 4.27과 9.19를 복원하자. 종전평화협정을 견인하자. 평화번영 국민연구 시금석은 개성은 재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입주기업의 재산권은 보호하자. 한국 경제의 미래인 이 평화경제의 비전을 공유하자. 구조적 저성장의 문제, 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남북경협 평화경제 속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담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그 일방적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따질 건 따져봐야 됩니다. 이 2016년 2월 10일 일방적 전면 중단 조치는 사실은 2013년 8월 우리가 강하게 요구했던 남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을 정상 운영하자라고 했던 그 합의, 우리가 주창했던 그 합의를 우리 스스로 깨었던 그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입니다. 이런 절차적 과정을 거치면서 공단 방치는 6.15, 14, 4.27, 9.19 합의를 방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 국민행복을 방치하는 것이다 라는 국민적 명분들을, 공감대를 확산시킴으로써 여론을 끌어올 수도 봅니다. 두 번째는 제안이죠. 공단 재개, 남북협의를 제안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4.27, 9.19가 미실천되고 있는 것에는 유감 표명을 하면서 실천을 표명하고 그 상징적 조치로서 4.27과 9.19를 실천하겠다라는 상징적 조치로서 개성금강산, 남과 북의 합의였던 4대 합의에 나와 있는 개성금강산 이 문제를 우선 정상화하자. 그렇다면 남과 북의 협상의 테이블은 복원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 관광 재개로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자. 새로운 평화 통일 대장정에 다시 나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말입니다. 2019년 신년사에서 북측이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던 그 입장 표명에 대한 늦은 답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공단의 운영의 기존 방식이 제재를 진짜 회피하지 못한다라면 공단 운영의 신규 방식을 제안하는 거겠죠. 100%의 원부자재를 북측에서 받아가지고 북측에 깔자. 두 번째는 인적 교류를 굉장히 활성화시켜버리자.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의 스타트업 협력,
ICT, 과학기술자들이 만나가지고 사업성 될 만한 것들을 충분하게 24시간 논의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서는 확고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ICT 쪽에, 벤처 쪽에, 스타트업 쪽에. 사업 구상을 통한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경협의 효과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연장해서 남북의 과학기술협력, 농축수산협력, 이 많은 기술협력들, 인적 기술협력들을 하는 것 정도는 제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틀 속에서 계속날 재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왜 하는가? 평화를 위해서. 교착 국면을 다시 넘어가기 위해서. 그 와중에 이 협의 기간 중에 개성단 남측 기업인분들이 공간을 방문하고 관련회가 다시 재가동되는 연착륙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남측의 원부자재가 들어가서 제품이 반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안보리 제재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제재, 예외, 면제 요청 사업들을 계속 풀어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라면은 시납으로 어느 순간 공단은 가동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공유입니다. 공단이 재개된다라면은 불가역적인 공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는 닿지 못할 수 있도록. 담대한 비전 공유입니다. 개성공단을 단순한 산업공단이 아니라 남북의 평화의 특구, 통일 특구로서의 명실상부한 위상들을 함께 부여해야 됩니다. 남측의 통일계획 특구와 연결할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명실상부한 한반도 평화의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모티브로서 개성공단 재개의 첫 지점으로부터 착안하자는 겁니다. 2천만 평을 남북이 문서로 합의했던 2천만 평을 조기에 완공하고 구두 합의했던 4천만 평, 1억 평까지 진짜 실천 속에서 만들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들을 북측에 보여주고 남과 그 신뢰를 만들 때 담대한 그림들은 그려질 것이고 국민들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남북 경협의 평화경제 시대가 열리겠구나라는 확신들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관념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실천성을 담보하는 그 실천 속에서 눈앞에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더 이상 관념에 머물지 말고 실천하자라는 말씀들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참 많은 양이고 아마 몇 시간 동안 말씀하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양인데 죄송합니다. 20분 정도로 발표를 너무 제한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실 것은 제대로 다 핵심을 찔러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최고의 개성공단 전문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북측의 원부자재로 만든 제품을 북측 내수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정말 우리가 좀 고려해볼 남북한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하여튼 7분 내로 좀 핵심적인 것만 그러니까 질문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김창현 교수님, 인제대학교의 김창현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고 있나요? 예,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평소에도 늘 존경하고 또 좀 사랑하는 우리 김진영 이사장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최근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벌어지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정전체제에 살고 있고 언제든지 이런 일은 또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허구적인 평화에 우리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평화가 아닌 것이죠. 분단체제, 정전체제 속에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래서 군인들이 매뉴얼대로 언제든지 교전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고 그것이 바로 서해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더욱 상징적이다. 서해는 그야말로 언제든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그야말로 위험한 지역이고 서로 합의된 선이 없는 곳이고 그래서 평화수역을 만들자 공동어뢰구역을 만들자고 그렇게 14선언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4.27, 9.19 합의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서해에서의 그 벌어졌던 일들이 결국
분단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이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얻을 거냐라는 문제를 깨닫게 했다면 개성의 문제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우리 가슴을 좀 뛰게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적도적 관계가 청산되기 전에 하는 평화 경제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지금도 논쟁이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좀 시니컬한 반응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화 경제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군사적 대립을 극복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고 맞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죠.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 과연 평화 경제라는 개념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되묻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희는 역으로 얘기할 수 있죠. 개성에서 가능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상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국가보안법도 살아있고 서해에서 대포가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데 실제로 많은 또 미국에서도 참 우려가 많았고 반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려 속에서 개성공단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 북의 이 군대를 뒤로 미루고 만들었다라는 것, 그야말로 개성이라는 것이 남과 북의 군사적 요충지이고 그야말로 수도로 바로 연결되는 지역에 남과 북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돼서 사실 통일로 가는 지름길을 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를 갖는 평화의 상징이 개성공단이다. 그런 면에서 남과 북이 함께 협력해서 공동번영 나가는 것이 희망인데 그것이 반드시 로드맵이 교과서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또 보여준,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양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든 것이 개성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의미만큼이나 실제로 엄청난 성장을 했죠. 이명박 정부 때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1단계를 넘어서서 가지 못했지만 그 짧은 기간 속에서도 입주 기업들에게 또 남해 있는 많은 또 남쪽의 기업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것이 사실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개성공단이 굉장히 저평가 우량주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4.27과 9.19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문을 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문을 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들 가능하지 않다라는 약간의 좀 이 절망감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좋았던 2018년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운동을 막 군중적으로 벌리고 실제로 많은 통일단체들이 또 금강산 갈 사람들 모으는 사업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개성공단 이야기는 굉장히 뒤로 밀렸을 뿐만 아니라 거의 발언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걸 저는 참 많이 느꼈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이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통일부 관리들을 만나봐도 개성공단 이야기는 하려들질 않아요. 이건 미국의 반대가 심해서 안 될 거다라는 게 이미 좌절감이 깔려 있고 그것이 또 통일운동 단체들한테도 묘하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더 손쉬운 금강산 관광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운동으로까지 가지 않았는가라는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좋은 조건에서도 못한 것을 정권 말기로 가고 있고 현 정권의 그 또 의지가 박약하다고 보여지는데 개성공단이 열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해 뜨기 전에 가장 좀 어두워진다고 지금 이것이 불가능할 리가 없는데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극복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다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벌크 캐시 제공금지 제재를 결정한 게 2013년도 이 2087과 2094거든요. 근데 이 발표 후에도 2010년도 2월까지 개성공단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제재가 벌어졌어도 그 제재와 상관없이 예, 짧게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제재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선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를 넘어서 진행했다라는
남북 민족 내부의 특수성을 국제사회에서 보다 좀 선명히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요. 처음 열 때부터 세금도 문제고 민족 내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평화의 상징으로 시작한 거니까 아까 우리 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반 국가 간의 무역이 아니라 민족 내부 특수한 관계라는 점, 그 세금 면제까지도 본다면 이것이 갖는 그 상징적 의미를 보다 강조하고 널리 대중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작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계 방식에서 크게 보면 뭐 저는 이제 세 가지가 아니겠냐. 첫째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좀 충돌할지라도 일방적으로 국가 합의해서 열어버리는 방법이 있다. 근데 물론 이것은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여전히 뭐 대선을 치르고 있고 또 개성공단 자체가 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담보하고 있는 만큼 이제 명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또 헐크 캐시나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은행과 기업들이 지레 겁먹고 아마 이 방법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제재의 벽을 넘어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건데 오늘 발제를 펴서 굉장히 그 좀 참신한 제안을 이 사장님이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남측의 원자재 공급이나 북측의 노동력 제공의 도식에서 벗어나서 북측의 원부자재를 투입 생산하고 북측의 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의 운영 검토를 하자라는 것은 좀 보다 적극적으로 토론을 좀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좀 구체화시켜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세 번째로 사고를 좀 더 진전시켜 간다면 남과 북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의를 이 자체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끊어져 있는 남북 관계를 연결해 나가는 좋은 지렛대가 될 것이고 쌀이나 이런 현물 제공과 인가공 형식의 생산, 이 전략 남측 반입 국산으로 판매하는 방식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심해 볼 필요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한 말씀만 드린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물류 포럼의 아주 참 귀한 회원님들과 또 우리 한반도 평화 경제 회의에 또 많은 회원과 또 전문가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대중운동을 하자. 즉 개성공단이 이 시기에 정말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중운동을 선포를 하자. 그러니까 재개선언 운동을 하자라는 거죠. 그것을 그 누구도 하고 있지 않고 그 누구도 이것이 불가능할 거라는 지뢰 속에서 현 정부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어느 곳에도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정말 우리 두 단체의 회원들이 힘을 모아서 개성공단 재개운동의 그 포문을 여는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보다 구체적으로 대중운동을 펼치는 집요하게 우린 입만 열면 개성공단이 우리의 생명이다를 하는 그런 좀 집단이 필요하고 그 집단의 첫 출발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뭐 숭고한 광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숭고한 광기. 예. 광기를 부립시다. 예, 시간이 없어서 윤영조 통일비서관님, 경기도청의 윤영조 통일비서관님, 죄송합니다. 5분 내로 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짧아지고. 네, 지금 뭐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경기도지사 통일비서관 윤영조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평화의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의 문제는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로운 일상 그리고 경기도의 번영이라는 문제가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개성공단 재개나 평화 문제를 위해서 어느 광역 지방단체보다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서해상에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피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14선언, 9.19 또는 4.27 선언들이 잘 이행되었다면 서해가 평화협력 특별지대가 되었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만든 마스크인데요. 만약에 코로나 국면에서 마스크를 생산해서 남북이 서로 마스크를 나눠 가지는 그런 것까지 갈 수 있었으면 아마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근데 왜 안 되었을까? 왜 이행이 안 될까? 저희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총 4차례 정상선언이 합의가 됐는데요.
아직도 이행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행할 수 있을까? 6.15가 이행시키려고 14가 됐고 6.15, 14가 이행이 안 돼서 다시 4.27에 잘 이행하자고 이행 방안을 마련했고 또 더 잘 이행하자고 9.19 때 이행 방안을 더 많이 합의했습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도는 정상선언 이행입니다. 정상선언 안에 구체적인 모든 이행 방도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핵심은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자. 두 가지가 대북전단 살포 같은 적대적 의사를 보이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중단하자. 다른 거 하나가 개성공단과 금강산부터 먼저 열자. 이 두 가지부터 되지 않으면 어떤 정상선언, 남북 간의 약속은 이행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고요. 현재 남북 관계는 경색입니다. 결론일 수 있는데요. 저희 레츠 DMZ라는 경기도에 행사가 있습니다. 이 레츠 DMZ 행사의 조직위원장님으로 6.15 공동선언의 주역이셨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과 마주 앉아서 책상을 치고 나올 용기가 없으면 우리 민족의 문제는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2000년도 6.15 공동선언 이후에 연평도에서 해전이 벌어질 때도 금강산 관광을 지속시켰던 DJ 정부의 용기가 왜 지금 그때 힘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과정의 문제, 프로세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의 정상선언 이행과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는 과감한 결단의 문제다. 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이고 선선언 후수습의 방향으로 가야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특별한 방도가 있다고 해서 그 방도가 개성공단 재개나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는 정상선언 이행을 실행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께서 매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정상 간의 약속을 하면 못 지킬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맞고 합의를 했다면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상대적으로 정부가 미국이라는 관계 때문에 어렵다면 거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기도는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도울 일이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대북전단 살포 문제 관련돼서는 지금 뭐 국감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위험지역 설정이 정당한 합법적 절차냐라고 했지만 모든 법을 동원해서라도 막는 것이 맞다고 봤고요. 그리고 지금 6월달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 경기도 일대에서는 이제 대북전단 살포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 전부의 힘을 모아서 해결이 되었는데요. 이제 나머지 하나가 결국 개성공단 금강산인데 금강산 문제가 조금 뒤의 문제라면 결국 핵심은 개성공단 재개를 어떻게 하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재개의 핵심은 첫 번째는 선언입니다. 우리 김지영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개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는 절반 이상 해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남북이 마주 앉아서 협의하고 제재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를 방안을 찾아내면 된다. 그래서 경기도 역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국내외적 여론을 조성하는 것 하나, 그리고 동시에 현실적인 방도로서의 제재를 뛰어넘는 사업들을 어떻게 개성에서 벌리는가. 그래서 개성을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해야 되고 개성에서 공단이 당장 가동되지 않더라도 개성을 자꾸 드나들어서 남북이 협력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개성공단의 재개 여론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선언 이후에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합의가 속도 있게 만들어지는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는 올해 초에 개성관광을 추진을 강력하게 밀었습니다. 국가에 협의도 했었고요. 개성시를 드나들고 제재에 걸리지 않는 관광을 통해서 개성공단을 다시 보게 하고 전 세계인 앞에 그리고 국민들 앞에 이 개성공단이 왜 저렇게 그냥 문을 닫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여론을 만들자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개성시 개풍군에 있는 양묘장을 제재 면제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9.19 공동성명의 합의이기도 합니다. 산림협력을 하자, 보건의료 협력을 하자. 그것을 이행하는 방안으로 개성시를 드나드는 과정을 통해서 개성공단의 재개 여론을 그리고 열 수 있다, 갈 수 있다라는 여론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건의료 협력 부분이죠. ASF 코로나와 같은 남북 공동방역 협력을 진행시켜서 9.19 성명을 이행함과 동시에 최근에 이재명 기사님께서 DMZ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밝혔듯이 남북 공동방역 센터, 보건센터, 협력센터를 만들자, 그것을 개성이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재개되더라도, 재가동이 되더라도
코로나 문제는 남북 모두가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보건방역센터가 먼저 개성에 자리 잡고 남북의 공동방역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개성을 여는 과정이 되게 만드는 거고, 이 방식에 또 제재가 걸린다면 센터를 설립하고 그에 대한 센터 설립한 대가를 물이나 흙이나 모래나 물자로 받죠. 그래서 제재로부터 자유롭게 이런 보건의료 인도적 차원의 사업을 통해서 개성을 움직여보자. 그래서 개성공단의 정상화는 정부 당국 간의 문제인데요. 그것을 만들기 위한 여론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김정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자재를 통해서 북에 전체 물자를 주고 가동을 시키는 부분,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론 조성 차원에서의 경기도의 노력과 계획들, 이런 것들이 합쳐진다면, 그리고 그런 의지를 계속 보인다면 반드시 열릴 거라고 봅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2개의 정상선언을 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작심이란 말이 있고요, 담대한 여정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작심이 3일이 됐고요, 담대한 여정은 문 밖을 나섰다가 태풍과 비바람이 불어서 다시 문 안으로 들어와 버렸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나서야 되는데 못 나서고 있는 거죠.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연락사무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것은 저 너덜너덜한 것을 다시 복구하고 개성을 다시 평화 번영의 상징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의지가 북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새롭게 작심하고 담대한 발걸음을 책상을 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선다면 조만간에 빠른 시일 안에 다시 개성공단의 정상화 그리고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이행될 수 있다. 이것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재명 지사님이 대통령 되면 백악관에 가서 한 달 정도 농성할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풀릴지도 몰라요. 서희 장군이 소선영 숙소에서 들어놓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동육지를 얻었는데. 자, 뭐 꼭 질문은 아니었습니다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1분 정도만 이 사장님 네, 부탁합니다. 예,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두 분 토론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지혜를 나누는 자리 많이 또 배웠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은 인식의 실패다라고 저는 봅니다. 인식의 오류이든 인식의 한계이든 모두 인식의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개성공단이 가지는 그 독특한 위상, 매우 독특한 위상, 공단 자체가, 개성공단 재개 자체가 국민 행복의 시금석이라는 그 인식, 남북관계의 역사성, 개성의 의미, 가치, 이 모든 것들 통찰했을 때 못 열고 있는 매일매일이 정책 실패인데, 못 열고 있는 매일매일을 일상적인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 결정단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인식 실패가 공단을 방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역사의 무게로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지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1주제 남북 정상합의 이행과 개성공단 재개 프로세스 관련해서 김진양 이사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김창현 인재도 교수님, 윤영조 경기도청 통일지도사님의 발표 토론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는 이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좀 이따 종합 토론 있어요. 종합 토론 있어요. 네, 기다리십시오. 예, 이 주제 이제 발표 토론을 할 텐데요. 잠깐 명찰이 이제 변경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좀 시간을 잠깐만 인터벌을 갖겠습니다. 예, 지금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 104명이 지금 참관하고 계세요. 104명. 여기에 지금 한 거의 20분이 지금 계시고, 그래서 124명 정도가 여기에 참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시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의 뜨거운 주제가 되고 열망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열기가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성공단,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도 힘을 좀 얻으시고 정부도 좀 힘을 얻어서 정말 큰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위기가 좋은 기회로 새로운 제도로 새로운 정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그걸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발표, 이 주제 발표 관련해서 문경환 이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토론자로 권영경 전 통일교육원 교수님 나오시고 한반도 평화포럼의 타경달 박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형식은 똑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발표자께서는 20분 이내에 컴팩트하게 좀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자들께서도 5분에서 7분 정도로 질문 위주로 좀